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나나라의 난 선생 이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난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려고 하는데요. 좀 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은 한번 따분하시더라도 반드시 한번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좀 감기 걸려서 목이 목소리가 좀 그렇죠. 원래도 안 좋은데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난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어보면요,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동양난, 서양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자라왔죠. 학교 가서도. 근데 과연 동양난, 서양난 이게 맞는 구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동양난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동양 사람은 동양에서 오신 분들이죠. 사시는 분들이고, 그럼 서양 사람은 서양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럼 동양난은 당연히 동양에 있어야 되고요. 상식적으로. 서양난은 서양에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서양,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양 쪽엔 별로 없고요. 동남아시아, 남미 쪽에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런 난들을 우리가 서양난이라고 분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두 가지 추측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재배하는, 알고 있는 난들을 동양난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난들을 다 서양난이라고 불렸다는 추측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두 번째 쪽을 더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1800년대부터 영국 왕립에서 난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또 린들리 박사라는 분이 난의 구분을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부터 알려지기 시작하고 연구했다 그래서 서양난이라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왜냐면 동양난, 서양난이라서 동양에서 재배하는 난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콩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진해발란, 이런 난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난인데 그럼 서양난이겠네요. 그러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양난, 서양난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원예학적으로 분류해서 동양난, 서양난, 자생난이라고 우리가 지금 흔히들 알고 있고, 그 동양난은 대표적으로 신비디움 속의 미니 타입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동양난. 국내에서 출란, 한란, 해란 이런 계통이 있고, 그거랑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에 자생하는 그런 미니 타입 신비디움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세 종류라든지 이런 난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런 난들 있죠. 소여풍난, 그 다음에 대여풍난, 그 다음에 석곡 종류를 우리가 동양난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저는 앞으로 난을 하면 이게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동양난, 서양난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식물학적인 분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난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난인데, 그러면 이 분류법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지 식재한다든지 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생난이냐 착식난이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난이 뿌리를 어디서 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땅짓자, 그래서 땅에다 뿌리를 내리는 난들을 지생난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양난이라고 하는 신비디움 속, 파피오페드름, 파이우스 속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거의 90% 이상의 난들은 거의 다 착색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당연히. 왜? 이런 지생난 종류들은 대부분은 반그늘에서 자라고, 첫 번째 자라고, 그 다음에 착색난보다는 습을 좀 더 요구해요. 그래서 재배하는 식재가 틀리죠. 그래서 우리 동양난 어디다 심죠? 분이 깊고 난석으로 심죠. 물 주는 주기도 좀 틀리고, 한 열흘에 한 번. 그래서 그런 지생난들이 있고, 나머지 착색난들은 주로 나무나 바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나 부화에서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를 쓰냐면 이렇게 목부작이나 뭐 이런 숲부작 아니면 석부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무 껍질이나 이끼죠. 우리 수태라 그러는데 이끼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류를 당연히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난이 단경성, 이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야. 모노포디얼, 심포디얼. 그래서 단경성 난이냐, 복경성 난이냐. 근데 이 난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분주할 때 필요로 하고 번식할 때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대요. 아주 간단합니다. 단경성,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서 위로 쭉 자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죠? 반다류가 그렇고, 이것도 이제 반다놉시스라고 하는데, 보시면 옆으로 촉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자라는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대표적인 게 이제 풍란도, 우리나라 자생나님 풍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에리데스 오도라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간단해요. 그냥 옆에 보니까 새순들이 이렇게 곁순들이 없고 계속해서 위로 자라는 애들, 그러면 이건 단경성입니다. 이런 난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로 온도 조절에 의해서 꽃을 언제든지 필 수 있어요. 그럼 왜냐면 새순이 나와서 그게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만 자라기 때문에 온도의 편차에 의해서 꽃을 필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아시는 호접란 있죠. 호접란이 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팔리는 건 예쁘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지만, 이 단경성 난들의 특징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화를 유도하고 꽃을 필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난들도 보면 위로 계속 자라죠. 근데 이런 난들은 과거에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가뜩이나 난이 번식하기 어려운데 이 난들은 뭐 촉이 나와야지 번식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 약간 무리수익이긴 한데, 이렇게 단경성으로 자라는 쭉 나라는 난들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좌측 우측 좌측 우측에서 이렇게 내리겠죠. 그러니까 새순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게 그만 자라게 하고 새순을 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마지막 순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생장점 있는 부분, 이 순을 쭉 따주면 더 이상 생장이 멈춥니다. 못 자라죠. 못 자라면 어떻게 하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당연히 옆에서 새촉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복경성 난들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뭐 덴드로비움입니다. 덴드로비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여기 여기 처음에 한 촉이 있었고, 그게 불과 4, 5년 사이에 이렇게 여러 촉으로 변하는데, 계속해서 매년 새로운 순이 옆으로 나오는 거죠. 또 그다음에 우리 동양난처럼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새순이 나올 때요, 이렇게 한 번은 좌측, 한 번은 우측, 한 번은 좌측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한쪽만 나오면 이렇게 돌아서 또 만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좌측 우측 나오다 또 가끔은 쌍둥이라죠. 양쪽 다 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분주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요거 영상 끝 마무리쯤에 이 단경성이 아닌 복경성의 대표적인 덴드로비움 종류 중에서 제가 분주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나는 동양난, 서양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난입니다. 전 세계에 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800속이에요. 800속. 800속에 3만 종. 그러니까 지구상에 꽃이 피는 식물 중에 20%가 난이에요. 어마어마한 종류가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난을 그냥 난으로서 저는 분류하는 게 좋고, 그래서 지생난, 착생난, 그 다음에 단경성, 복경성, 요 정도로 구분하고 가는 게 좋은 거고, 동양난은 제가 난하는 사람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동양난의 그 순수 아름다움, 또 서양난하고 좀 다른 식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취미로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번식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도 번식 방법도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좀 길어요, 분량이. 그래서 제가 따로 다르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어차피
그 난의 분류법에 대해서 한 김에 복경성 난들의 번식 방법 중에서 분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주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고 촉이 몇 개 없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두세 촉을 같이 붙여서 주는 게 좋고 정확하게 포기 나누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요 이걸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최초에 나온 순을 찾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두 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거기를 가위로 넣은 다음에 이 부분을 뚝 잘라서 이렇게 펼쳐 주시면 분주가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 갖고 뭐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도 나눌 수 있지만, 적어도 일반 가정에서는 너무 많이 가닥처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 촉에서 네 촉 정도를 붙여서 포기 나누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난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양난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난은 종류가 많고 그런 난을 분류하는 거는 원예학적인 아닌 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훨씬 더 올바르게 난을 알 수 있고 또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분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